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참 길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내용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중과 부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장이 좀 힘이 붙입니다. 참 그동안 증시가 네.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졌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뭐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허물어내는 그런 어떤 악재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악재가 너무 많아요. 악재도 너무나 많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렇게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악재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빠진 증시가 바닥을 찍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악재가 나서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장세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힘든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가 해소가 돼야 증시가 반등이 할 건데 악재가 해소가 되기 전에 또 악재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은 분명히 시장에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어야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편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갈 수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강도가 다소 약화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감도 시장에서는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주변 여건 자체,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탄핵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공매도 재개라든가 내지는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호재도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악재가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정말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 오늘 8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온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주가도 계속 밀리는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450원까지 올라서면서 시장의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을 봐도 악재, 옆을 봐도 악재, 오른쪽을 봐도 위를 봐도 악재입니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정말 힘든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장세가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1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그 기점 정도까지는 현재와 같은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연출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장세는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더 전개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그나마 중소형주 종목 장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수 하락세가 멈출 때 그런 중소형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네. 다음 주 장세도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참 많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19억 정도 매도 강도는 약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 우리가 3,550계약 정도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외국인들과 투자가도 코스피 시장에서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 지금 현재 까만 검정색 선이 연기금 매수인데 연기금은 오늘 1,100억 정도밖에 매수 안 했거든요. 이겁니다. 중과부적이에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 연기금은 조만큼밖에 안 사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살아날 수는 없는 상태죠. 이러한 수급적인 상황이 바뀌어야만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져야만 시장이 바뀔 것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주변 여건 자체가 개선되어야 바뀔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증거 중과 부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악재로 많이 둘러싸인 가운데 한편으로는 사면초가도 함께 떠오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수급 개선이 우리 시장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내일의 단서도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관망 저가 매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은 신중해야겠네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라고 봐요. 워낙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고 소외돼 있고요.
뭐 미국 증시처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뭐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워낙에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오히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더 빠지니까 좀 속된 말로 화딱지도 좀 나고 그런 장세인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국 증시는 역사적인 저평가된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는 측면이겠고 나올 만한 악재들은 분명히 다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은 지수 상방을 제한하는 그런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방으로 대대적인 폭락 장세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45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대체로 1,450원에서 한 1,500원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환율을 주시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원달러 환율 그 그래프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450원에서 1,500원 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도 여기서부터 좀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300포인트 내지는 2,350선을 전후로 해서 지수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월봉상의 차트인데요. 과거 리버먼 외환위기 때 현출됐었던 1,500원 선을 돌파했었고 그 1,500원 선에 지금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1,500원 선이 될 것이고 그 1,500원 선이 강력한 매물층에다가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이고요. 1,5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환율 시장을 방어하려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경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 얘기는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부터 좀 더 밀린다고 한다면 2,300에서 2,450선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뭐 정부의 증환기금이라든가 증환펀드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도 밀렸습니다만 추세적인 대대적인 그리고 엄청난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매에 나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조금만 관망하고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환율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이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모아가려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언급드렸듯이 2,350선 전으로 바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지수가 조금 더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2,350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멈추고 언급드렸듯이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반반성 매수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걸 확인하고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증시는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반등이 쉽지 않다고 했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재 주변 여건상에서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되는 첫 번째 단초가 바로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점이 될 겁니다. 그 전후로 해서 그런 불확실성 변수가 하나씩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부터 시장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 전의 반등은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내년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후반을 보고 주가 하락세를 이용해서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중장기 전략은 단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단기 차원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부 이슈 테마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 랠리에 대비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를 보고 우리가 어떤 주식을 바닥에서 모아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은 답답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악재 가능성은 낮은 시장입니다.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유망주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탑5 만나봐야겠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 수익률을 계속해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장의 주도주 변화 흐름을 체크하는 데 항상 가장 애써 주셨는데요. 저희가 종목 리뷰는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도 뭐 조선주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 중에서는 현대미포가 신고가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해줬었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입니다. 자, 하나오션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나왔었고 장중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막판에 좀 밀려서 그래서 3.5% 상승세가 연출됐는데요. 언급 들었듯이 지금 조선주들 중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가장 못 오른 상태고요. 물론 이제 HD 현대그룹보다는 수주량이라든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실적 호전 추세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MRO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함선 시장이라든가 MRO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갈 만한 위치에서 못 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이 박스권 하단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면 결국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수가 대세 하락이 연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에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들의 반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밀릴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JLK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께 언급드리고 나서 자, 조금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주가 역시 6%좀 밀렸습니다. 뭐 오른 것도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다 던지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주만 주식을 팔아도 주가가 밀리는 장이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수급 공백이라고 하죠. 지금 같은 시장이고요. 반대로 이런 시장이 만약에 매수세가 두 주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가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등락 나와봐야 거기서 거기일 거고요. 그러나 이런 종목이 저점을 찍고 주가 반등이 됐을 때는 저점에서 한 번 정도만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상한가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혼조 장세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ETF 관련주들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는 너무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죠. 반면에 중국 증시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그런 상태가 전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밀리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소폭의 반등까지 나오는 오히려 평온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나서 거의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주가가 중장기 N자 상승 패턴을 보며 갑니다. 갔다가 눌리고 다시 가는 이런 전형적인 N자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역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의 흐름이 훨씬 더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ETF 관련주들은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 전략과 함께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도 계속해서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하나오션과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밀릴 때마다 역시 물량 모아가면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키워보겠고요. 또한 수급 공백에 따른 출렁임이 나올 수 있지만 JLK 같은 종목은 오히려 밀릴 때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네. 역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장인 거죠. 지난번에 한번 또 가지고 왔다가 또 네. 밀렸었고요. 또 이제 어제 또 리뷰를 해드리면서 눌림에서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일단 조선주들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 조선주들은 이미 내년 시장의 주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렸었고 네. 또 조선 관련주, 기자재들 관련주에 소외됐던 들어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은 측면에서 현대힘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그래서 장중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가 막판에 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 모처럼 강한 반등 시도가 연출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박 국블록 제작 분야에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박의 본체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배관 기자재를 생산하면서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HD 현대그룹주들이 대부분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먼 친척벌에 있는 그런 현대그룹이기 때문에 HD 현대그룹 쪽으로의 집중적인 납품에 따른 실적과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종목이고 해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거의 오르지 못했던 자,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탱크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독립형 탱크를 생산하고 있고 그 시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LNG라든가 뭐 암모니아선, 메탄올 등 수소 같은 이런 수소 기체를
담아서 옮기는 그런 컨테이너를 보시면 되겠죠. 이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집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 다 높이실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언급드렸듯이 장중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타났다가 전반적인 장사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3% 정도 올라간 상태죠. 지난번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저 부분에서 가야 되는 부분에서 계엄 사태가 떨어져서 밀렸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바닥을 온 겁니다. 바닥을 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윗꼬리 달고 밀린 종목군들은 고점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면서 나중에 주가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곧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매수가 오늘 종가 13,460원 하단으로 조금씩 매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선박 곡블록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현대힘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잠재적인 위치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18,000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뭐 시장인 만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장 마감에 무료 방송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한 방송 보시게 되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유망 종목과 섹터,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연말이고 다음 주에는 휴일도 끼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대응 전략을 정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내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